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허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요.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중국 고대 사상가의 이 공자가 전한 명언입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사실은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임장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이 남았으니까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 직접 걸어보기도 하고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보고 내려봐서 몇 미터 정도가 되는지 이게 역세권인지 500미터 정도가 나오는지 시계도 한번 재보시고 이런 세세한 임장 활동이 여러분의 투자의 시작이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대부도 좋은 지역, 투자 가치 있는 지역 많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전문가 조언도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부도 헬로윈데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네, 이분은 전문가들한테도 전문가로 불리우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이호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바이러스.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그죠? 네, 너무 네, 반갑고. 네. 자, 오늘 그 실전 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상가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시국에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데 잘만 하면 또 상당히 또 수익형 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실전 상가 투자 전략을 한번 우리 이호상 전문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로 가는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는 행복바이러스 이호상입니다. 오늘은 요즘은 좀 제가 좀 하는 일이 좀 많아서 방송을 조금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몇 개월 만에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또 저도 또 현장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쪽으로 많이 규제가 돼 있고요. 지금은 약간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의 레전드죠. 대장격인 상가, 자식보다 쇼도하는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식도는 돈 달라 그러지만 상가는 돈을 좀 주기 때문에 좋은 상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은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서 상가에 이제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규제가 틈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상가를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는 전에부터 없었고요. 잘만 하면 이제 좋은 상가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안전적인 투자자다. 옛날부터 이제 부자들은 상가를 통해서 큰 부를 일궈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불황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가의 수요는 꾸준하게 는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자영업자들이 좀 눈물을 좀 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게 되면 다시 또 상가를 찾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상가의 큰 장점이죠. 자산 증가도 되지만 다달이 월세를 가져간다는 점. 이래서 이제 상가를 좀 찾는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를 할 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하고 이런 계약서를 좀 많이 써봤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리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가를 이제 투자하실 때 이제 시행사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은 시공사죠. 또 그다음에 이제 PM사라 그러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이건 좀 대행을 좀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산 쪽 관리하면 신탁을 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할 때는 시공사 절대 계약은 PM사, 물론 PM사 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행사에서 계약을 하고요.
자금은 시행사 통장이 아닌 절대 시행사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산관리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계약할 때 독점적인 명시를 업종을 좀 명시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 들어오면 이제 약국이라든가 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독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할 때 꼭 명시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그런 명시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하가 돼서 좀 나중에 좀 손님을 좀 서로 양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지체 보상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된 기일에 맞춰서 거의 한두 달 이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에 대해서 약간의 좀 굴곡이 있습니다.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애들 계약 타이밍에 놓치게 되면 또 반개월 또 1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체 공사가 늦게 되고 준공이 늦게 됐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상가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상가의 분양 가격만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세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취득할 때는 부가가치세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전비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비는 한 5% 정도 선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비하고 건축비로 나누는데요. 토지비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건축비의 10%만 내면 되니까요. 보통 6에서 한 7% 정도 내셨다가 뭐 일반가세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하시면 되니까 이 상가를 구입하실 때는 부가세까지 꼼꼼하게 어느 정도 자금의 스케줄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역으로 좋은 상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꼭 이런 상가는 좀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좀 자주 바뀌는 상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바뀐다는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그 매출에 대비 월세 부담이라든가 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뭐 언덕, 우리가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흐르듯이 비탈길의 위쪽에 있는 상가는 정말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요. 그러한 부분의 위치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하죠. 배우 세대가 있어야겠죠. 직접적인 배우 세대.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배우 세대가 없으면 고정적인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좀 매출에 문제가 좀 된다는 점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상권이 무너진 데 가서 내가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뭐 자신 있으면 되지만 약간의 용기보다는 저는 무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상가는 이렇게 좀 사지 말아야 될 상가 부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주변에 임대가 형성이 안 되고 상권이 없는데 들어가서는 굉장히 살리기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좋은 상가가 어떤 상가냐? 제가 뭐 한 25년 정도 수익형 부동산, 물론 뭐 수익형 뭐 아파트 뭐 상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상품을 만들거나 또 마케팅을 해봤는데 이 상가의 어떤 좋은 점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권적을 먼저 드릴 수가 있는데 상권적은 특히 두 가지로 납니다. 분산 상권과 항아리 상권을 좀 나누죠. 그러니까 분산 상권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는 많아요. 근데 좀 허수에 불과하죠. 모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은 항아리 상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빨대 효과처럼 쭉쭉 빨을 수 있어서 손님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틈새 시장에 상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평형입니다. 배우 세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 주거시설이 있고 상가가 있는 거죠. 상가만 있고 주거시설이 없다면은 그건 로드 상가인데 그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형대가 중소형이냐, 중대형이냐.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갑자기 질문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부동산 MC를 많이 보셨으니까 상가를 형성하는데 중대형이 더 나름대로 매출을 많이 올리겠습니까? 중소형 아파트가 중대형이냐 중소형 쪽이 많이 매출이 더 기여도가 높으냐라고 1번은 중대형이고요. 2번은 중소형입니다.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매출이요? 네, 예. 상가 쪽은 어느 쪽으로 좀 도움이 되시냐는 거죠. 당연히 큰 게 매출이 많이 높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있는 평형대가 엔겔 지수라 그러죠. 식음료비에 대한 소비성이 강한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간 합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수치상으로서는 중소형 평형대가 엔겔 주스라고 그러죠. 식음료에 비에 대한 지출 소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대형 있는 분들은요.
더 좋은 데 가서 음식을 하시거나 문화적인 생활을 하지 일차적인 기본적인 욕구하는데 돈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겔 지수가 높은 중소형이 과연 그 아파트 배우 세대에 있나 없나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가장 좀 중요한 중요하고요. 포인트네요.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분양가죠. 예를 들어서 마곡 미래지구 전에 8천에서 1억 했습니다. 20평짜리. 분양 면적 20평짜리가 전용 면적으로 하면 실사용 면적 12평 정도 되죠. 60% 정도 상가에 전용률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적인 이제 전용률이거든요. 그러면 뭐 800만 원, 700만 원, 뭐 1억 정도 해도 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얼마 받겠습니까? 700에서 600에서 800 정도는 받죠. 네. 보통 700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2평에서 700만 원, 600만 원 월세를 부담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건 힘들죠. 처음에는 멋모르게 들어왔다가 그래서 자주 상호가 바뀌거나 뭐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호기심 때문에 약간의 상권에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임차인데 월세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뭐 이 개발하시는 분들도요.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어떤 입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나름대로 뭐 권한이 아니지만 우리 토지를 공급하는 뭐 LH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경쟁 입찰이 아닌 지금 추첨제를 통해야지 가격을 낮춰야지 네. 이런 상가를 찾는 분한테도 좀 약간의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하여튼 좋은 상가를 찾기 위한 3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상가를 좀 찾으시면 좋은 상가를 좀 가지시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가를 이제 가지셨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임대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으로 미뤄봐서 제가 이건 어디서도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초보 임차인은 정말 배제하셔야 돼요. 자기 상가,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뭐 초보 임차인이 임차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월세를 좀 많이 준대. 그건 대부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특히 초보에다가 부부. 이거는 정말 자기 가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임차인 역할이 크잖아요. 그렇죠. 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서 초보 임차인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고요. 우리가 인기가 지나거나 뭐 이런 업종들도 제외를 하고요. 또 임대말 때 원상 의무 꼭 이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인테리어 시 불법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이 복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걸렸어. 그러면 임대인 책임입니까? 임차인 책임입니까? 불법 건축물이요. 불법 건축물이다. 복층을 했어. 임차인이 임차인이 시설을 하고 네. 임차인이 사용을 해. 네. 누구 잘못이에요? 임차인 잘못이죠. 임차인 잘못이죠. 네. 근데 법에서는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벌금을 묻냐면 임대인. 그래요. 임대인이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재산세 하여튼 벌칙금이 나갑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요. 네네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 꼭 보셔야 돼요. 복층 하나 안 하나. 그렇죠. 예,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익률은 작아도 김밥집이 수익률이 한 8% 나와. 뭐 부동산의 수익률이 8, 9% 나와. 근데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라든가 숫자로 시작하는 커피숍인데 4, 5% 나와. 어떤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8, 9%의 수익률인 게 수익률이 있겠죠. 가지만 이거는 멀리 못 가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대기업에서 길게 운영하는 할 수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셔야지 롱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뭐 경험에 비춰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상가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전화상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상가 투자 전략을 깔끔하게 또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길 대부도 저희는 계속해서 이호상 전문가와 함께 눈여겨볼 투자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투자처를 또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에는 이제 뭐 약간 이슈와 또 약간 이제 알려드릴 정보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하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좋은 매물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딱
뭐 한 가지 물건을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형 부동산에서 레전드인 상가인데요. 상가 중에서 좋은 상가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상권역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상권역에서 분산 상권이냐 항아리 상권이냐 항아리 상권을 좀 찾아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평형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소형 평형대. 세 번째는 합리적인 분양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프레임에 맞춰서 그런 요소들 다 겸비한 상가를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건 동탄 2신도시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요.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가 결합된 뭐 최첨단 자족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남부 비즈니스의 중개 도시이고요. 기업 지원형 도시입니다. 뭐 글씨는 아주 멋있게 썼는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많이 전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은 업무 시설이 강화돼서 자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요. 동탄 이 신도시도 뭐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그러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어떤 상권력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좀 했고요. 두 번째.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허브 거점 도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KTX, GTX A 노선, 뭐 트램이라든가 좀 도로상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그 동탄 옆으로 수원, 용인, 오산을 아우를 수 있는 300만 배우 수를 위해서 광역 생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허브 거점 도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동탄 2신도시는요. 다른 신도시에서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2기 신도시 평균적으로 2배 정도가 되고 분당이면 옛날 면적으로 감이 안 가지만 한 570평 정도, 570만 평, 옛날 면적으로 570만 평 정도. 여기에 한 2배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판교하고 분당 신도시의 1.2배죠. 이 신도시만 그런데 1도시까지 합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머드한 그러한 어떤 도시가 탄생이 되고 상권이 좀 굉장히 좀 좋게 생성될 거라고 판단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자족 도시로서 주거와 교육, 문화, 비즈니스가 가능한 동탄 2신도시. 초반에는 말이죠. 미분양이 돼서 동탄이 아닌 한탄이었지만 현재 가보면 감탄입니다. 동탄 2신도시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주거와 교육, 문화와 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도시 동탄 2신도시는요. 분당의 1.8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도시이자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비롯한 많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상주 인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고정소비 수요층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상업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상가의 희소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 그리고 GTX A 노선 동탄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동탄 2신도시입니다. 네, GTX A 노선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고 가면은 거의 뭐 앉아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지역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네, 동탄 신도시 2신도시죠. 2신도시의 이제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동탄 2신도시 근린생활용지입니다. 동탄은 이제 상동탄, 중동탄, 남동탄이 있는데요. 상중탄, 중동탄은 벌써 2, 3년 전에 다 인프라가 갖췄고요. 네. 남동탄은 작년에 아파트가 입주할 정도로 굉장히 근린생활 시설들이 굉장히 전무합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이 항아리 상권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적인 어떤 위치를 가졌고요. 규모는 지하 2층에 5층짜리 매모드 건물 중에 전용 면적이 108.5m, 뭐 약 옛날 전용 면적으로는 우리 평형대로는 32평 정도 되고요. 시세는 6억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고요. 우리가 예상 투자 시금은 2억 초반대 물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가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되는 건 입지입니다. 목이 좋아야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바로 물건, 바로 이 현장이 옆에 있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파크 1, 2단지가 있고요. 또 반도구차 유보라가 있고요. 또 행복주택 LH에서 만든 서민형 아파트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 30평대로 주로 평형대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뒤에는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주택이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항아리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항아리 상권이 나왔습니다. 그죠?
딱 봐도 한가리 상권인데 계속해서 이 지역 개발 호재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 이 신도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 빌딩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코엑스를 보시면요. 거기 교통뿐만 아니라 최첨단 업무 시설뿐만 아니라 편리 시설들이 다 있죠. 동탄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2, 3년 후에는 아마 명실상부하게 큰 거점 도시로서 상권력이 크게 형성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철 노선도가 동탄에서 운정까지 23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삼성역까지는 불과 내년 말이면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분대, 10분대 중반대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요. 우리가 인도군과 동탄 북전철화가 2026년에 완공이 되고요. 동탄 1신도시와 2주택 아울렛 서로 인접할 수 있는 트램이 계획돼 있어서 뭐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가 됩니다. 지하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으니까 매연이 없겠죠. 또 체중도 없어지고요. 또 외곽순환도로가 보시다시피 송산에서 이천까지 2023년도에 완통이 됩니다. 그럼 동탄 IC가 개설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또 삼성전자라든가 테크노밸리에 인구수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약 30만 명 정도의 업무 인구가 입주돼 있기 때문에 업무 기능이 강화된 그런 자족 도시로서 큰 손색이 없도록 거점 도시가 탄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평균 시세와 예상 임대 수익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정관님.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매매 금액은 6억 초반대를 잡고요. 임대가 보장돼서 임대가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투자 만만한 게 안정적인 게 병원이죠.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300만 원이고 연 3,600만 원입니다. 네. 대출 가능 금액은 60% 정도 환산을 했을 때 3억 6천이고요. 이자는 한 95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과 대출 가능을 빼면 2억 2천만 원대 정도 투자하셔서 월 300만 원을 받으시고 이자를 빼면 200만 원 정도, 205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받으신다는 거죠. 2억 2천 투자하셔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 올린다면은 뭐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에 대한 예상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탄 이 신도시 상가를 볼 때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있어 3명 코너입니다. 3명 코너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위치가 탁월하고요. 또 업종이 4, 5층이 대형 병원, 양한방병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한방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상권력이 더 크게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서고요. 또 영어, 수학 학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분수 효과, 샤워 효과를 있기 때문에 건물의 테마 빌딩처럼 유연하게 해서 동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상권력이 더 커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있고요.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도 있고 인아웃이 분리된 양방향입니다. 백화점식으로 자주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주차되기가 굉장히 쾌적한 그러한 어떤 건물이라고 자부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아리 상권이라는 거죠. 배우 2만 세대, 약 직접적인 세대는 5천 세대 정도 희소성이 높은 대형병이 입점됐다라는 거고 또 안정된 상가 운영을 기대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대형병 양한방병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상권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금 남동탄에는 상업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동탄, 중동탄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네. 남동탄은 상업시설이 부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마음 놓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보통 이제 병원으로 이제 위점이 돼 있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두 마리의 토끼를 쫓을 수 있는 자식보도와 효도하는 상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 이 상가에 대해서 정말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호상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동탄 이 신도시 상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실전 투자의 안목을 키워줄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이윤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헬로윈 분장을 좀 하고 오셨네요. 아니, 내일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인데 20대 여자로 좀 분장을 하고 오시지 않았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지역 어디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지역 목동 지역입니다. 이 목동 지역 하면은 80년대 중반에 고급 주거의 목적으로 조성이 된 곳으로서 서남권의 또 고급 주거로 급부상한 곳이죠. 여기는 이제 고급 주거뿐만이 아니라 또 우수한 인프라 또 학군으로 특히 유명세를 갖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로 마곡처럼 변모를 하는 곳으로서 계속 주목을 해보아도 좋을 것으로서 교통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는 아주 여러 모양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쪽의 강남으로 불리웁니다. 강서구의 랜드마크 지역인 목동,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주거의 3요소가 잘 갖춰진 양천구 목동은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 지역인데다 안양천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함께 대학병원,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과 함께 교육열이 높은 대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만큼 목동을 찾는 학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상암동과 직접 연결되는 월드컵 대교 건설, 신월동에서 당산동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목돈선 신설 등 본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네, 양천구 목동입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또 투자처를 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목동역 5호선이죠.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2개 동에 1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지역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서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투투네요, 투투. 2개 동이고 투룸 오피스텔, 단지형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치는 5호선 목동역 역세권으로 강북을 거쳐 강동까지 환승 없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입지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사거리죠. 준주거 지역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네. 도로변에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가시성이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아파트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으로서 주택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 편의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은 뭐 다세대 오피스텔 통틀어서 역세권 신축이 드문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 목동의 어떤 그 생활권의 메인 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 행정기관 등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중심생활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뭐 큰 길 직선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과의 이동성이라든지 또한 모든 시설들, 주변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동은 이제 마곡과도 가까운 곳이죠. 또 오른쪽으로는 도심화되는 영등포 여의도와도 가까워서 양쪽으로 대규모 업무 지역이 있는 폭넓은 생활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한 뭐 워낙 초중고 등 이제 명문 학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직도 교육열이 식지 않은 곳으로서 학군 파워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교통을 보시면 이제 5호선 목동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내 이동이 편리하고요. 업무 지역 접근성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인고속도로의 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들도 연결이 되고 또 모든 도로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주 근접의 입지가 뛰어나게 좋아지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일대는 워낙 뭐 잘 형성이 된 계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설 오피스텔 부지 특히 희소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전에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 된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신축으로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한 목동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현재 평당 4천만 원대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이스 단지죠. 약 6천만 원대를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 수준을 감안한다면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인근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원가도 많죠. 그래서 이런 학원가의 수요, 또 방송국이라든지 또 목동 업무단지, 또 상업시설들의 직장인 수요라든지 앞으로 또 재건축 이주 수요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고요. 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 또 공원 등이 뭐 곳곳에 많이 있고 또한 뭐 집경력이 높은 시설들 이러한 것들을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주거 환경과 미래의 가치까지 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천구를 대표하는 주거 지역이자 업무 지구인 만큼 주거 수요를 정말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 시설이 정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부터 쇼핑 시설, 거기에 뭐 방송국까지. 보통은 이 단지가 인기가 많으려면 보니까 엄마들한테 20, 30대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 엄마들한테 인기 많은 건 뭐냐? 자기 자식이 정말 잘 크는. 네. 그럼 이제 학원가가 좋고, 그죠? 교통이 그렇죠. 편리하고, 네네. 환경적으로 좀 안전하고, 그죠? 쇼핑 시설이 좀 가깝고, 그게 아마 양천구 목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야, 목동의 또 개발 호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목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총 14단지까지 26,600세대로 이루어졌죠.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현재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구 단위 수립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우선 굉장히 높고 또 용적률이 현재는 낮죠. 이제 저층으로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 통과한 단지가 나올 때마다 이제 수억대로 호가가 바뀌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아파트가 잠실 재건축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5만 5천 세대 이상이 조성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될수록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아직은 이제 주변 가격이 높지 않은 이런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주택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첨단 복합 물류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송 주선만 하던 곳이 앞으로는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업무 쇼핑 영화관 이런 어떤 기능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는 어떤 서부권 인프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통 호재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 이제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면서 교통도 원활해질 뿐만이 아니라 상암 마포 지역의 접근성도 많이 좋아지고요. 또한 뭐 서부간선도로 제무포 터널이 완성이 되면 영등포 여의도 가는 길이 현장으로서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또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바로 앞 사거리 목동 사거리에 출발 지점이 되죠. 그래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면서 19개 노선에 4개의 노선이 환승이 되고요. 9호선과도 연동이 되면서
이어서 급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원종 홍대선 역시 서부권 광역철도 사업으로서 부천 강서구를 거쳐서 홍대까지 이어지면서 역시 9호선과 또 연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양천구에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를 쉽게 갈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의 수요가 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길들이 사방으로 이 세 개 노선이 맞물리면서 다 연동이 되고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선이기도 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 교통 전후의 편의성 많이 달라질 것이고 지역에 미치는 가치 또한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야, 이 대규모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 차량으로 따지면 보통 이 풀 체인지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수많은 교통 호재 때문에 가치 상승이 정말 기대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투룸 오피스텔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예상해 보면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고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7,7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투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요 2억 9천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해 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3천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700에서 8,3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에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 또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지상 14층까지 총 7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베이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실용적인 평면 설계라든지 또 밝은 톤으로 넓어 보이고 대로변에 있어서 가지성 개방감 모두 우수합니다. 대부분이 투룸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복층도 있습니다. 특히 1층 전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상가 운영 시에 유리한 장점이 많습니다. 이 역시 매수 가능하시고요. 전용률이 65%이고 보일러 시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크게 나왔습니다. 기본 풀옵션이라든지 빌트인 가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방이 2개 있지만 모두 에어컨 2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에어드레서라든지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모두 아이디어 수납이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샘플하우스 보실 수 있고요. 타입별 평면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목동역과의 거리, 강북 횡단선 선과의 어떤 거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변 환경이라든지 무이자 중도금 대출과 계약 조건 문의하셔서 투자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천 세대 그 재건축이 되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실률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동에 이어서 볼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지역은 김포시 장기동입니다. 네. 장기동이 하면은 어떤 곳인지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김포시는 이제 서울과 맞닿은 경기 지역 중에서는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오늘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중대형 아파트 값이 10억을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6.17 대책의 이제 최대 수혜 지역으로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이제 높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이제 비규제 지역을 유지하면서 고촌이라든지 풍무, 장기동, 운양동은 할 것 없이 다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기동 같은 경우에 이런 상승 무드에 속한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강 신도시에서는 가장 먼저 완공이 된 지구로서 어떤 각종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아파트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우수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녹지 환경, 문화 환경을 또한 갖추고 있죠. 한국의 어떤 베네치아라고 하는 한강 신도시 내에 속한 곳으로서 2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가까운 장점을 활용하여서 앞으로 수변 도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산과 논이었던 곳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명품 신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는 곳으로서 한동안 주목해 보아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 한국의 이태리가 여기에 있었군요. 상당히 궁금하고. 자, 그럼 이 지역에서 어떤 투자처를 또 주목해 봐야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김포 도시철도죠.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입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통건물이라고 하죠. 네. 총 3층이고요. 대지는 약 1,408제곱미터로서 약 426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이제 평수로 약 1,1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시세는 73억 원에서 75억 원이고요.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약 21억 원에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문화 교류 도시에 걸맞는 특화 개발을 통해서 문화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전망이고요. 그리고 요즘 그 정부에서 이제 김포만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규제 지역이라서 니네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좀 있으면 잡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주담대 대출, 이 대출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묶일지 상당히 맞습니다.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 네, 있는데 네. 한번 우리 이 입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네, 아주 김포를 잘 아시네요. 예, 현재 뭐 정부에서 김포를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지금은 또 불안 지역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현장은 이제 김포시 장기역과 운양역 사이에 이제 장기동이죠. 행정구역은 이 준주거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1층은 식당이라든지 마트, 카페 이렇게 20개의 상가 점포, 또 2층, 3층은 주차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상가 주차 시설 모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큰 이면도 대로변의 이면도로의 코너 상가로서 가치성이 좋고요. 주변에는 약 8,500세대의 아파트의 고정 수요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앞으로 1,000세대 이상 추가 입주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수요층은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서 학원 중심의 교육 시설과 또한 주변에 어떤 프라자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형 관공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집된 전형적인 가두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장기동에서는 유일한 주차 상업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도 편리하고요. 또한 주변 시설들의 주차장 활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상부층의 유료 주차 시설도 활용도가 현재 높은 상태입니다. 이 장기동 하면은 이제 선진국형 복합도시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거리라든지 예술센터, 또 마트빌리지 등 많은 문화교류 특화 시설과 생태공원이라든지 휴양공원 공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쾌적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우수한 거주 환경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미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 김포의 주요 지역인 사우동이라든지 풍무 고천을 지나서 바로 김포공항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5호선, 9호선 을 이제 더블로 트리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공항 철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마곡 강서구에 이제 접근이 용이하고요. 광역 급행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여의도, 강남, 서울역 등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뭐 GTX의 계획도 있고 또 제2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국도의 개편 이런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시설은 무엇보다도 입지라든지 고객 수요층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제 주택이라든지 상가, 밀집 지역의 활동성을 갖춘 주차 빌딩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많은 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어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상가 건물의 가치를 올려줄 또 이 개발 소식, 미래 호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로서 뛰어난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곳이죠. 앞으로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계획들을 본다면은 2020 경기 지역의 이제 종합계획안이죠. 이 안에 경기 북부 특화 개발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포, 고양, 서울 상암까지 이어지는 이제 디지털 방송 문화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한류 월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어떤 생활 속의 문화 소비 거점으로 만든다든지 또한 자연 생태 체험 벨트 조성과 녹색 교통 체계라든지 환승센터의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뭐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의 이제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이 김포 도시철도를 통해서 이미 교통은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접근성이 특히 더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제 배차 간격을 2분대로 줄이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출퇴근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노선은요. 5호선 검단 김포선의 연장과 인천 2호선 이제 일산 탄현까지죠. 연장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이동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앞으로 GTX A 노선은 킨텍스에서 연결이 될 것이고 이제 D 노선이 가시화되게 되면은 장기역과 구례역의 어느 지역이 될 것이냐, 어느 정거장이 될 것이냐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어떤 역이 선정이 되던 간에 김포 한강 신도시 내에 엄청난 교통 파급력을 교통의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2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뭐 고속도로 등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도입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포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망 확충이 이 미래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김포시 장기동 상가 건물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는 73억 원에서 75억 원이고요. 현재 보증금 2억 원에 월 2,400만 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도 약 50억이 잡혀 있고요. 따라서 투자 금액은 21억에서 23억 원입니다. 언뜻 보면 이제 70억대로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위치적인 면을 본다면은 이런 지금 현재 건물주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격대를 많이 내려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서 이 지역의 주변 시세를 보신다면은 가격대가 어떠한지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상가 건물의 평균 매매가는 73억에서 75억. 월세 임대 시 보증금과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21억에서 23억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김포시 장기동의 상가 건물 볼 때 주의할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이 건물은 이제 가두리 상권의 안정적인 상권의 호재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상가의 활동성이 상당히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에 주차장 열세로 인해서 주차장 활용성도 상당히 크고요. 또한 이제 8,500세대의 배우 수요가 있다라는 것, 또 완벽한 차량 동선을 고려한 안정감이 높은 주차 빌딩이기도 합니다. 상가 점포 개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차 가능 대수도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 환경 뭐 재대출 요건이라든지 계약 조건 꼼꼼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김포 근처에 사신 분들은, 뭐 일산에 사신 분들은 김포, 한강 신도시도 한번 가보시고, 또 강서 쪽에 계신 분들은 목동 재건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마스크를 쓰시고 가보시고, 또는 뭐 수원 쪽 화성에 계신 분들은, 또는 뭐 용인에 계신 분들은 동탄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대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희 전문가와 함께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